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인데요. 근데 민심을 이재명의 민주당부터 정동영 대표 국민의힘 쭉 민심을 보고 있는데, 현재 조국당의 민심이 심각합니다. 조국이는 좀 나아요. 그래도 조국이 출소되고 나서 조국이는 이제 엎치락 뒤치락, 그 다음에 김민석이나 정청래하고 엎치락 뒤치락의 차기 지도자 순위가 좀 나오고 한 10% 가까이, 개인적으로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국당의 지지가 거의 2%에서 3%, 많이 넘어게 4%인데, 가장 최근에 갤럽에서 조사한 걸 보면 호남의 지지율이 3%, 국민의힘은 4%, 민주당이 62%. 와, 호남에서요. 옛날에 비례 총선에서 조국당이 민주당보다 많이 얻었거든요. 호남에서 조국당이 민주당보다 비례 의석을 표를 많이 얻었는데, 근데 가장 최근에 갤럽 기준에 의하면 국민의힘보다 호남에서 조국당의 인기가, 지지율은 떨어졌다. 물론 이제 지방선거 되면 좀 달라지겠죠. 지방선거 되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 실망한 표들이, 또 민주당의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이 조국당으로 몰려들면, 근데 이삭죽기를 하거든요. 이삭죽기. 그러면 이게 조금 호남에서 선전할 여지는 있는데, 근데 지금 지지만 보면요, 국민의힘보다 떨어졌다. 조국당으로서는 충격인데, 근데 이게요, 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조국당이 반등이, 조국당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고 조국의 개인 지지보다 근데 이렇게 낮았냐.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국당은 아무리 봐도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조국이는 아마 이게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들어가서 합당하고 들어가서 차라리 김민석 정청래하고 한번 차기 대선에 겨눠보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져요. 조국당 스스로 자생력이 있는, 자강할 수 있는 자강, 스스로에게 강해질 수 있는 이런 게 갈수록 어렵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조국당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저는 세 가지로 크게 분석을 합니다. 조국당이 몰락한 이유가 세 가지로 분석하는 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성추행보다요, 더 심각한 이유는 뭐다? 당내 분열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추행도 중요한데 그 두 번째 이유고, 가장 큰 이유는 조국당이요, 지금 이제 딱 두 동강이 나 있어요. 크게 조국 지지파와 그 다음에 황운하, 박은정 이런 데 지지파로 딱 두 동강이 나 있어요. 당이 분열되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조국당의 원내대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원래는 이제 황운하가 원내대표를 했거든요. 근데 조국이가 황운하를 끌어내리고 서왕진, 저도 이름 잘 몰라요. 같은 서시라도 이름이 서왕진 원내대표인데 조국당이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황운하를 원내대표 끌어내리고 조국이가 서왕진을 원내대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왕진, 그 다음에 조국이, 그 다음에 신장식이라고 있잖아. 옛날에 성문제 방송했던 신장식. 그 다음에 조국이 장관할 때 출입국 차규건. 그 다음에 이런데 조국이 좀 다른 사람이 한 6, 7명 되는 것 같아요. 직계가. 직전 비대위원장까지 한 7, 8명? 한 6, 7. 조국파가. 근데 문제는 이게 조국을 반대하는, 우리 조국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자생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황운하. 그 다음에 박은정을 대표로 해서 또 몇 놈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당이요, 딱 이 두 동강이 나 있으니까 단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부가 딱 이 두 동강 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첫 번, 1번 근본 원인은 단합이 안 되고 내부가 이게 확실하게 분열되어 있다. 딱 이게 두 동강이 나 있다. 이게 첫째 이유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조국 당이 완전히 민심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게 누가 뭐래도 성추행당. 이 이미지는요, 벗을 수가 없어요. 성추행당. 지금요, 김보협, 원래 그 폭로했던 게 김보협 수석 대변인, 한글레 신문의 그 편집 부국장, 김보협, 이자가 이제 그 수석 대변인 할 때 그 밑에 대변인, 옛날에 그 우리 이정석 검사, 천암댁, 그 폭로했잖아,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김보협이가 자기는 이제 뭐 성추행이 억울하다, 내가 한 적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혐의가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지금 송치가 돼버렸어요. 김보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성추행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신우석은 이제 그 조국의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그때 그 친인척 관리 팀장을 했거든요. 신우석. 그러니까 이제 그 신우석이가 또 이제 폭로가 워낙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징계를 받아 1년간 징계받고 있고, 하여튼 이 조국의 오른팔, 왼팔이 전부 그 성추행 혐의가 인정 사실상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미지가요, 성추행당으로 고착돼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최강욱이라고 있잖아. 최강욱이 조국이와 한 몸인데, 최강욱이가 뭐랬냐면 그 피해자들 말만 듣고 그대로 믿으면 돼지 아닌 돼지, 개 돼지보다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해가지고요. 최강욱이가 이번에 1년 정지 묻거든, 민주당에서. 근데 뭐 최강욱이는 조국이하고 한 몸으로 생각하잖아요. 조국의 집사 변호사고, 조국의 그 대학원 제자고, 그 다음에 조국의 민정수석할 때 공직기강 했고, 최강욱이는 당정하는 게 민주당이 있는데 1년 정지 묻으니까 다음에 공천이 안 되니까 조국당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최강욱이는 조국하고 한 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이 엄청나게 일파만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좌파들이 성범죄당이다 이러는데, 근데 조국당은 워낙 덩치가 작으니까 딱 새 놈이 터져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성추행당 이런 데 이미지가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뜰 수가 없는 이런 데 그 상황이다. 이게 두 번째 성추행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조국당이 몰락한 게요. 세 번째, 바로 그 조국의 개인 잘못, 조국의 위선도 있습니다. 물론 조국의 개인 인기가 조국당보다는 약간 높아도 그런 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조국이가 2등, 3등, 1등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원래는 이게 조국에 출소하면 이재명이가 압도적 1위였잖아요. 그러면 조국이가 압도적으로 한 30% 1위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뭐 정청래나 김민석이가 저 밑에 있으면요, 그러면 이게 조국당 인기가 이렇게까지 몰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국이가 처음에 당연히 이재명의 후계자로, 좌파 원로들이 이재명의 후계자로 조국이 낙인 찍어가지고 사면을 요구해서 사면했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압도적으로 그 옛날에 이재명이처럼 1위를 달리되는데, 아니 전체 1위는 장동혁 대표가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체 1위고요. 그 다음에 좌파 중에도 조국이가 압도적 1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김민석이 정청래하고 엎치락뒤치락 혼전이거든요. 뭐 2등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국이도 파괴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국 당의 인기보다는 좀 높지만, 그런 게 그 압도적인 인기를 조국에 못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당 지지율이 계속 그 헤매고 있는 거, 바닥에서. 그러면 이게 조국은 이게 왜 이렇게 자기 그 인기가 생각보다 물론 조국 당보다는 높지만 생각보다 엎치락뒤치락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냐? 그런 게 나오자마자 출소하자마자 여러 가지 조국이가 결정적인 패착을 많이 둔 거예요. 뭘 뒀냐? 제일 먼저 그 된장찌개 사건이 있었잖아. 조국이가 가족들하고요, 최고 비싼 집에 가 소고기 묵고요. 그러면 소고기 묵은 게 죄는 아니잖아. 그걸 올리면 되잖아. 사회가 사준 거니까. 조미도 돈 많이 벌었던데, 조미가 그 화장품
뭐 개발했다고 막 면세점에 들어가서 난립니다. 요즘 이게 뭐 특혜냐 아니냐. 하여튼 이거 소고기 묵은 걸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소고기 다 묵고 나서 이제 그 후식 노는 된장찌개, 된장밥 있잖아요. 이걸 딱 가정에서 집에서 정경심이가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가족들이 단란하게 오붓하게 그 교도소에서 못한 거 이걸 이렇게 한 것처럼 사진 올렸다가 근데 그 들통나는 바람에 야 저놈의 조국의 위선은 참 이게 그 끝이 없네. 참 이게 그 인간은요 박가가 쓰지 못한다. 인간이 그 3살 버릇 80가고 인간에게 다시 고쳐가 쓸 수 없는 이런 게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조국이 저놈을 다시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한마디로 인간이 안 된다. 저 거짓말 위선 조론남불 이걸 이게 조론남불이라는 보통 명사가 생기잖아. 조국이 이거 하면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 조론남불 이게 이제 보통 명사가 돼버리잖아. 저거 집어를 개못 주네. 저놈 저거 이게 뭐 교도소 좀 갔다 왔더니 좀 더 오래 있어야 되는데 한 2년 살아야 되는데 한 3분을 살았나.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나오자마자 이게 또 된장찌개가 장난치네. 이런 게 이미지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국에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뭐 지지율이 많이 높았겠죠. 된장찌개 사건. 거기다 이게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여튼 이거 웅동학원도 이게 자기 헌납한다 해놓고요. 요즘 이게 갈수록 논란이 커집니다. 제대로 이게 헌납했냐? 아니 자기가 이게 급할 때는 뭐 다 빼줄 것처럼 막 헌납한다더니 아직도 이게 그 엄마가 헌납이 안 되고 있는 이런데 그 웅동학원도 이게 거짓말 치나? 뭐 이런데 그 위선도 있고요. 실제 금해독이 뭐 조민이 문제나 실제 악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 조국이한테 호재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심각하게 개인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의 지지율도 그냥 뭐 좌판에서 삼국지 왔다 갔다 하니까 파괴력이 없으니까 이게 조국 당에 그대로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조국 당이 과연 이게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내년에 치를 수 있을까? 현재 조국의는 뭐라고 큰 소리 치느냐? 조국의는 광역단체장을 연대할 수가 있다. 민주당하고. 그러기에 모든 지역에 그 기초의원은 모든 지역에 내겠다. 기초의원 있잖아요. 뭐 성남시 또는 서울의 구 기초의원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독자적으로 낸다. 그 다음에 뭐 호남에서는 또 모든 단체장, 호남에서는 후보를 낸다. 그러면서 뭐 광주시장의 원내대표 중에 서왕진 뭐 이런 거 있잖아. 조국당은요, 국회의원들은 전부 차출해가 출마시게 돼요. 왜? 12명은 무조건 12명이야. 또 사퇴하면 또 한 명이 선계, 또 사퇴하면 또 한 명이 선계. 조국당은 무조건 국회의원 12명이야. 전부 다 비례니까. 그러니까 우리 12명 다 사퇴하고 출마해도 또 12명이야. 또 12명. 조국당은 참 희한한 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호남에서는 모든 단체장까지 포함해서 민주당과 경쟁, 모든 후보를 다 낸다.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도 기초단체 의원들 전국에 다 낸다. 다만 이제 그 광역단체장이나 다른 지역의 단체장들은 민주당하고 연대한다. 이렇게 큰 입장을 정해놓고 조국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조국의 말대로 가능할지 당이 이미 두 동강 쪼개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게 민주당하고 합당이 될지 이것도 이게 모르겠어요. 또 이게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나 정청래 입장에서는 굳이 조국당을 껴안아봤자 호랑이 새끼 하나 키워봤자 뭐 도움 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없어질 당인데 오히려 정청래가 합당을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조국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합당이라는 거는 결혼입니다. 결혼. 근데 양쪽이 맞아야 하지 한쪽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조국으로서는 합당을 할라 해도 문제고 또 이게 민주당이 정청래가 합당 받아줄지도 문제고 또 이게 단독으로 생존하려니까 어느 한쪽도 지방선거 참패하지 않을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지금 3%니까 전국적으로 어디서 겠냐. 민주당이 많이 양보하지도 않을 거고 과연 조국이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국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조국이가 뭣도 모르고 보궐선거 나가거나 뭐 이래가 조국에 떨어지면요 어차피 이게 조국당은 끝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거 제가 예측하기로 갈수록
조국이가 보궐선거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연대준다는 보장도 없고, 민주당이 연대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게 연대가 조국을 단일 후보를 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도 얼마든지 자객 공천할 수 있거든요. 조국이를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국 수사했던 훌륭한 검사 한동훈 말고요. 한동훈이 말고 뭐 조국 수사했던 또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괜찮은 분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우리 우파 쪽에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같으면요. 저는 지금 같으면 이진숙 위원장 뭐 대구에 편안하게 국회의원 타는 것보다 대구시장 이런 것보다 차라리 제가 이진숙 위원장이라면 제가 조언하겠지만 조국이가 보궐선거 놓으면 조국 잡으러 가세요. 조국 왜 못 잡아요? 성범죄 사로기 민주당까지 놓으면 이거는 뭐 무조건 잡는 거고요. 민주당하고 단일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준석 위원장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많아요. 우파 쪽에 요즘 인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조국이. 어차피 꼭 속아내야 된다. 정치판에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하여튼 조국이 이런 자들은요. 앞으로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게 돼요. 진짜 위선자고 거짓말쟁이고 나쁜 놈입니다. 진짜 나쁜 자고 이런 자가 정치하면 대한민국 바르게 망합니다. 요즘 하는 짓 보세요. 바르게 망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정치판에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는 조국 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조국도 영구 퇴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현재 조국 땅의 지지율이 폭락, 특히 조국의 지지율보다도 더 폭락한 이유는 세 가지. 첫째, 당이 대분열되어 있다. 두 번째, 성추행다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세 번째, 조국의 개인적 지지율도 파괴적이지 않다. 이러니까 조국 당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호남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낮다. 그 다음에 대부분 개혁신당보다 지지율이 낮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조국과 조국당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